K리그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구단은 어딜까요? 모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K리그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구단이 된 바로 이곳! 만년 중하위권을 맴돌던 팀이었는데 어느새 K리그 모든 선수들이 가고 싶어하는 워너비 클럽이 된 바로 이곳! 전북현대가 어떻게 빅클럽이 되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사실 전북이 모기업의 지원을 빵빵하게 받으면서 강팀이 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전북현대의 전신은 1994년 창단된 전북 버팔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북 버팔로가 창단된 이후에도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립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선수단 훈련장이랑 숙소를 구할 돈이 없어서 국가대표팀 선수단이 모금 운동까지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전북 버팔로는 창단 1년 만에 자금난을 문제로 해체되고 말죠. 그런데 당시에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키다리 아저씨를 자처하고 있던 현대가가 손을 내밉니다. 이렇게 현대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1994년 12월 전북 다이노스라는 이름으로 팀을 재창단하고요. 그리고 1997년에는 현대자동차가 대주주로 직접 구단 운영에 참여를 하면서 구단 이름을 전북 현대 다이노스로 바꾸게 됐고요. 2000년에 들어서 지금과 같은 전북 현대 모터스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자, 이런 전폭적인 모기업의 지원에 힘입어서 전북 현대는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조금씩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중하위권을 맴돌던 그냥 그런 팀이었어요. 하지만 2005년 두 명의 귀인을 만나면서 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로 봉동이장 최강희 감독과 이철근 단장이죠. 최강희 감독은 2005년도에 전북현대에 부임을 했는데요. 지금의 전북현대를 있게끔 만든 박공 축구를 처음 만든 창시자죠. 부임 첫 해부터 FA컵 우승을 차지하더니 이듬해인 2006년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거머쥡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팀 역사상 최초로 리그 우승을 거머쥡니다. 그렇게 전북현대는 최강희 감독의 진두지휘 아래에서 11시즌 동안 무려 9개의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K리그 신흥 명문으로 명성을 떨치죠. 이런 성공을 이루기까지 모기업과 프론트도 물심양면으로 구단을 지원합니다. 금전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선수단에 대한 대우도 최고로 약속을 하는데요. 이런 전북현대의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이철근 단장의 이름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팀의 역사상 첫 번째 리그 우승을 선물해준 최강희 감독에게 무려 300억 원을 투입해 클럽하우스를 선물해줍니다. 사실 전북은 이때까지만 해도요, 클럽하우스가 없어서 현대자동차 공장 내에 있는 직원 아파트를 숙소로 이용하고 훈련장과 왔다 갔다 오가는 생활을 했다고 해요. 이철근 단장은 세계적인 클럽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수원삼성, 포항스틸러스, 해외에서는 맨유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명문 팀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하죠. 최고의 팀을 만들겠다는 이철근 단장의 포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고의 팀을 만들기 위해 최고의 선수를 영입하고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는 것. 조재진부터 시작해서 이동국, 김상식, 김진수, 홍정호 등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끌어모으고요. 그 대우도 확실하게 하죠. 2013년도부터 공개된 K리그 선수단 연봉을 보면 첫 공개였던 2013년도를 제외하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K리그 전체에서 선수단 연봉 탑 1을 놓친 적이 없고요. 2020 시즌만 놓고 봐도 선수단 연봉에 무려 169억 원을 투자한 전북현대인데요. 자, 이 수치는요, 가장 적은 연봉을 사용한 광주FC 45억 원을 사용했거든요. 무려 3.8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렇다고 전북현대가 모든 것을 돈으로만 해결한 건 아니었습니다. 모기업인 현대자동차를 아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는 해외 유수의 명문 구단과 스폰서십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 덕에 전북은 프랑스 리그앙의 올랭피크 리옹이나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명문 팀들과 계속적인 교류와 협약을 할 수 있었죠. 결국 이 모든 것은 모기업인 현대자동차가 튼튼하기 때문이겠죠. 현대자동차는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국내 재계순위 2위를 유지해오고 있고요. 그동안의 자산 순위는 100조 원 규모에서 234조 원 규모로 무려 134조 원이나 증가하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는 완성차 브랜드 세계 5위로 올라서면서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알리기도 했죠. 모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승승장구 쑥쑥 커나가는 만큼 전북현대도 든든한 후원자를 등에 업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전북현대의 사업 수완은 K리그에서 단연 독보적입니다. 매년 이적 시장에서 K리그의 포르투, K리그의 AS 모나코와 같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거상의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2020 시즌 K리그1 MVP를 차지했던 손준호 선수부터요. 김진수, 로페즈, 김신욱, 김민재까지 약 280억 원의 어마어마한 이적료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이외에도 이재성, 김기희, 권경원, 에두, 권순태, 레오나르도 등의 특급 자원들도 해외로 보내면서 쏠쏠하게 수익을 올렸습니다. 전북현대는 2014 시즌부터 매년 우승컵을 하나씩 들어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몸값을 올린 선수들을 해외로 이적시키면서 알짜배기로 수익을 거둬들이고 그 수익으로 적절한 금액의 좋은 선수를 데려와서 공백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정말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죠. 전북이 이처럼 다방면에서 K리그 최고의 구단임을 증명하고 있지만 이런 전북현대에게도 씻을 수 없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23일 전북의 모 스카우터가 심판 2명을 매수해서 좋은 경기 결과를 받는 대가로 경기당 100만원씩 청탁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전북현대는 모 스카우터 개인의 일탈이라며 빠르게 사과에 나섰는데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5월 24일 최강희 감독과 이철근 단장이 사임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사건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연맹이 전북현대에게 내린 징계 수준이 굉장히 낮았다는 겁니다. 승점 9점 삭감과 벌금 1억 원의 징계를 내렸거든요. 당연히 팬들과 축구인들 사이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강희 감독이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처벌 수준이 낮았다, 강등까지 생각을 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세계 축구 팬들을 경악에 빠지게 했던 칼초폴리 세리아-A 유벤투스의 승부조작 사건 때는 유벤투스가 2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우승도 빼앗겼거든요. 이와는 별개로 전북은 AFC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박탈당하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이미 떨어져 버린 팬들의 신뢰는 다시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었죠. 결국 전북현대는 K리그 팬들에게 매북이라는 다소 치욕적인 별명을 얻고 말았습니다. 전북현대는 지난 10년간 K리그에서 가장 빠르고 크게 성장하고 있는 구단입니다. 프로 구단으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 사건이 있긴 했지만요. 전북현대가 K리그 그리고 한국 축구에서 가지는 위상은 여전히 대단합니다. 최근에는 박지성을 어드바이저로 위촉하면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구단을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전북현대입니다. 전북현대 모터스가 그리는 미래는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풋볼티키 빠따!